한 주의 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하락폭도 제법 두드러졌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좀 할게요. 동부증권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KIB지점 센터 손지수 주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감 지수 먼저 함께 확인할게요. 코스피 1968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541포인트로 무려 2.4%나 빠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키프로스 관련 해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조금 부각된 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슈로 시장 분석 이슈 담아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장중에는 조금 힘을 내나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1970포인트 선마저도 내준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1968포인트로 오늘 장 마무리된 거 오늘 확인하셨고요. 그 이유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은 해외 증시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증시만 왕따냐, 왜 디커플링이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커플링 된 게 떨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낙폭도 제법 크고요. 왜 이런 건가요, 조 과장님? 지난주 금리 동결이 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국내 투자 주체는 그때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던 심리. 그러니까 엔저 여파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못 오를 때 일본 증시는 4개월 동안 무려 40%가 올랐죠. 그러니까 니케이가 40%.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4개월 동안 코스피가 2,800을 갔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한 상승이었잖아요. 그런 강한 상승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증시가 어느 정도 좀 과매수권에 들어왔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좀 이제 가지려고 하던 차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 시장이 안 오르냐? 누군 북한 리스크다. 누구는 수급적인 문제다. 누군 벤가대발 메모리. 제가 다 그냥 무시하고 경기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한국에서 이제 부양책만 좀 나와준다 그러면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대기 매수세가 금리 동결로 이제 참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사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탈이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강도를 보면요, 확실히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선물 매도 규모도 굉장히 확대가 됐었고, 현물도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장은 경기도 부진한데, 경기 부양책도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왜 한국은 경기도 부진한데 왜 부양책도 안 쓰지? 바로 이제 이런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강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기 부양책 얘기 이전에 이제 중국 양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양회 쪽에서 어느 정도의 좀 모멘텀을 기대를 이제 가지고 왔었었는데 중국 양회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기대 이하. 일부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은 이제 양회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있었지만 정작 정말 기대를 그 수혜를 받아야 됐을 소재 업종들 이쪽이 좀 반등에 실패해 버리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IT나 이제 경기 방어주가 지수를 견인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방어 정도 해주면 다행이겠죠. 오늘도 그마저도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실패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하방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손지수 주임님께서도 오늘 시장 분석 좀 했어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내려갈 때도 확실하게 떨어져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 분석 어떻게 하세요? 수급도 많이 깨져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550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새로운 시작을 여나 이런 식의 기대감을 많은 600 간다라고 저희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아, 정말 그랬었나요? 그런 레포트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주의를 했어야 됐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이제 다 나와 있고 사실 항상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떤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그 결과로 나오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좀 과도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갤럭시 S4가 좀 나오면서 그것을 따라가던 IT 부품주들 굉장히 코스닥 시장 이끌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2, 3월간 강하게 올라주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개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뭐 4, 5%씩 빠지던 종목들도 아직 외국인 물량들이 더 나올 물량이 많고 조금 더 아래쪽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이슈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건가요? 그냥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빌미, 그러니까 어떤 그 하락을 좀 키우는 빌미가 됐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뭐 키프로스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그리스와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돈의 흐름이 좀 얽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 뱅크런 이런 내용들이 좀 우려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빠진 건데 키프로스라는 나라 자체는 인구 80만에 이제 유로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뒤에서 세 번째 정도의 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키프로스의 어떤 이런 우려가 유로존적으로 뭐 확산되면서 뒤흔들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확대 해석일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별로 이렇게 좋을 게 없는 시장에서 키프로스 어떤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오히려 이제 하락에 좀 촉매 역할을 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일단 시장 전반적인 상황 조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종목별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장 시작부터 또다시 밀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150만 원에서 아래로 떨어진 지 뭐 144만 원 선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참 그래요. 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만 나왔다 하면 주가는 밀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2% 이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늘도 2.3%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 반대로 또 LG전자 움직이면 달라요.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성호 과장님, IT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하락은 이제 갤럭시 S4가 출시가 됐는데 시장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뭐 혁신이 없다. 네. 뭐 이런 근데 뭐 부분들. 매번 뭐 혁신이 없대요. 예. 기술만 좋구만. 예, 그러니까 기술은 좋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경쟁 놀라울 제품들도 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니까 혁신이 없다는 얘기. 예를 들면 경쟁 제품 대비해서 네. 뭔가 독보적인 뭐 한두 가지의 어떤 강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장 기대했는데 기존에 미리 출시됐던 경쟁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교율을 갖는 부분이 네네. 없다. 이런 측면이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거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실제 판매는 4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갤럭시 S4를 좀 기다렸던 수요들이 예. 이걸 보고 경쟁 제품으로 지금 돌아선 것도 꽤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친한 선배가 핸드폰 그 대리점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조금 실제로 변화가 돌아온답니다. 갤럭시 S4를 기다렸는데 예. 생각만큼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경쟁 제품인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G 프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펜텍에서 나온 이제 베가 넘버 6 이쪽으로 이제 좀 이제 분명히 이동하는 수요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 모멘텀으로는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 좀 어렵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외국인들 이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반전의 어떤 여진이 있겠죠. 뭐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뭐 이제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 또 반등의 어떤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수준은 최소 이제 월 700만 대 수준의 판매는 나와줘야 이것이 좀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딸려 있는 그 이제 스마트폰 이제 관련 부품주들까지도 이제 모멘텀 얻을 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면 삼성전자발 IT 쇼크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경쟁자 위협에 봉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80%를 아직까지는 양분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맹추격하는 그 후발주자들 역시도 지금 20%의 포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만 꺾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국내에서는 네. LG전자의 추격도 지금 따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점이 시사하는 바도 우린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언젠가부턴가 스마트폰의 이제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폰 5, 이번에 갤럭시 S4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이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컨텐츠가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가 어떠냐, 이것이 더 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바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LG전자, 이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가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LG전자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밀려나는 시장 속에서도 1.5%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파나소닉이 뭐 TV 부분의 사업을 조금 이제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옵티머스 칩 부분, 뭐 판매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힘을 실어줬겠죠. 손지수 주임님, 네. LG전자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LG전자 같은 경우는 LG그룹 작년에 상당히 IT 쪽에서 가장 고전하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LG전자, 뭐 삼성전자, 쌍두마차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어느 때부터 격차가 벌어지면서 LG전자 쪽은 핸드폰을 좀 안 나가고 백색 가전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네. 계속 밀고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3, 4년 동안 거의 삼성전자가 이 시장 전체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동안 계속 적자를 좀 내는 부분도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사실 LG전자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상당히 기회가 아닐까. 주가를 한번 점프업 시키는데도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살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LG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에 대해 제대로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후발대의 느낌으로 스마트폰도 조금 뒤늦게 나가고 기술력 부분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가를 제가 함부로 하긴 뭐하지만 기술력을 좀 뒤처진 모습, 그 마케팅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반응을 못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뿐만 아니고 백색 가전 부분도 사실 세계적으로는 LG전자가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다고 말을 해도 이제 틀리지 않을 만큼 좋았지만 핸드폰 사업이 워낙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얘네가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뭐 대리점이나 이런 곳에 가도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만 이렇게 쫙 나오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고 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폰은 매력도를 조금 잃어가는 상황이고 LG전자가 뭐 FHD 화면을 이제 내세우면서 뭐 화면은 훨씬 LG가 좋고 뭐 어떤 부분에서 펜을 쓸 땐 갤럭시가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들어서 2천억 가량의 투자를 하는데 거의 스마트폰과 그런 쪽에 LED 화면, OLED 뭐 TV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LG 쪽에서도 상당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던스로는 스마트폰이 880만 대는 가이던스로 잡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주가는 기대할 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은 작년보다 뭐 많이 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고 R&D 비용은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무조건 좋게 해석을 하네요. 예, 이제 LG전자로서는요. 지금 왜냐하면은 예. 꺾이고 있는 쪽과 올라가고 있는 쪽을 확실히 구분을 조금 해서 주가라는 것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럼 하기 더 때문에 올라갈 거리는 LG전자가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에 그런 확실한 실적이 업그레이드, 4분기는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흑자 전환이 더 큰 흑자를 냈다. 이것도 호재지만 적자 기업이 큰 흑자를 냈다. 이것은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그럼 때문에 이것도 봐주세요. 지금 가격은 적정합니까? 매수하기에? 예, 지금 가격 같은 팔만 경우에도 원대. 예, 사실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와 최근에 좀 3월 들어서 조금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고 2월부터도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것이 LG전자가 뭐 한 6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해도 예, 그것이 지금 상당히 고점을 찍었다,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물량이 나와서 다 같이 IT 업종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느리게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기술력으로 확실히 지금 가이던스 이상의 실적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크게 올랐던 것만큼에는 못 따라갈 수 있어도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여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과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으로서는 LG전자다? 그러니까 LG전자와 LG이노텍,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제 서로 이제 거의 남매 형제 같은 이런 구간이
기업들인데 그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서로 자기자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LG전자, LG이노텍은 그동안 많이 굶었었죠. 특히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그 수많은 이제 경쟁자들 또 강해졌죠. 과거처럼 이렇게 약한 경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을 뺏는 쪽이 유리한 시장이고 지키는 쪽이 불리한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 결국엔 LG전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LG이노텍까지도 관심에 놓고서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주인님.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딱 생각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 변경이 좀 일어나면서 LG 이노텍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돼서 LG전자 예. 쪽으로 이익이 또 좀 같이 합산되잖아요. 합산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적자 폭이 더 줄어드는 그런 강점도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한 배를 안 더. 그래서 LG전자에 조금 더 매력 포인트를 더 주시겠다. 네, 더 올라간다 예, 생각합니다. IT 오늘 시장에서 좋고 그리고 안 좋았던 종목들 하나씩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슈 담아봤습니다. 화학주 넣어봤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 LG화학 차트 금방 보신 겁니다. LG화학 아휴 참 뭐 수급도 엉망이고요. 사는 주체 개인밖에 없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다 팔고요. 오늘 또 1% 넘게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그래도 조금 받으면 화학주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곤 했었는데 영 안 올라가요. 소 과장님, 우리의 기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니까 제 포트 가운데 이제 제가 좀 화학주 때문에 상당히 요즘 애를 먹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만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삼성전자는 비싸다, IT 2등주다 단기 그리고 중기로 이제 화학주. 이제 화학주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역시 이제 양회나 금리나 모멘텀 예. 그리고 연초에 이제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 1분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이제 바탕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화학주는 그게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좀 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양회에서 모멘텀이 없었고 금리나 마저 안 해버린 없었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는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부재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기대했던 그 두 가지 모멘텀조차도 지금 반영이 안 돼 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밀리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IT가 선전을 하고 뭐 전차 군단이 선전을 하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뭐 견인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화학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조선해운, 철강, 기계, 화학 이제 이런 이제 업종들이 이제 결국엔 반등에 나서줘야지만 코스피가 정말 2,200, 2,300, 2,400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 중국발 모멘텀도 없는 상황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센스가 옮겨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가격 메리트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보다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4개월 연속 확장 국면은 맞는데 2개월 연속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수치는 50.1로 간신히 확장 국면에 턱걸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동안 특히 소재업종인 철강화학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와 커플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연말쯤에 이제 반등하다가 연초 들어서 조정을 받았던 것이 중국 제조업 지표 둔화와도 이제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이게 돌아서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다고 하면 당분간은 좀 고난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지수 주임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확 접근해야 된다. 예,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화학주에 대한 것은 네. 최근에 이제 매매를 좀 멈추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LG화학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사실 춘절 이후에 약세 전환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3월 초에 지금 주문 동향이 상당히 지진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 5월에 매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반적인 이런 화학 제품에 대한 판매 여건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IT 부품 쪽에서 2차 전지 쪽도 이제 노트북으로 많이 이렇게 출하를 했었는데 지금 LG 뭐 디스플레이 쪽 뭐 패널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판매가 많이 줄어들면서 LCD 부분 그런 부분에 관련된 화학 제품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웬만해선 노트북에 이제 또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그런 부분의 타격이 금방 또 좋아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화학주의 대장주라고는 LG 화학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학주들이 일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이제 오늘 일단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내일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 과장님,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저는 사실 당분간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기대는 솔직히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어주 쪽으로 저도 이제 포트 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해서 공격수를 많이 투입해야 될 게임이 있고요, 수비수를 많이 투입해야 될 게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수비수를 많이 투입하거나 아니면 경기를 쉬거나 이런 관점인데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결국엔 좀 수익이라는 열망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사실 이런 장에서 종목 들고 오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결국엔 방어주 위주로 좀 당분간은 좀 일단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음식료, 전기가스, 보험주 정도의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만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음식료나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네. 꺾이니까 다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강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손해율이 급증해서 주가가 쫙 밀렸다가 이제 좀 이제 3월 결산으로 인한 어떤 배당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방어주 트로이카인 뭐 음식료, 전기가스, 보험 중에서 지금 볼 때 역시 보험 업종이 좀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LIG 손해보험 그대로 가드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저번 주에 안 잡아드렸었는데 목표 가격은 2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 23,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26,000원, 아래로는 23,000원. 목표가 손절 가격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지수 주인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내일? 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통신주라든지 이제 네.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음식료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포트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이런 쪽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변화를 두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글로벌 차익 실현이 나오든 간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뭐 우려가 되든 간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뭐 춘절 이럴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 이런 것도 가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선 카지노,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은 계속 이제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표적으로 업종을 좀 잡았고요. 파라다이스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종목은 소폭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도 요즘 같은 장에는 충분히 네. 이제 선방하기에 좋지 오늘장 않을까. 좀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밀리면은 그래도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조금 더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 부분도 조정이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것을 탔을 때 계속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손지수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